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퇴, 그리고 노후 준비는 평생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들만큼은 모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시달리곤 하죠. 누구는 얼마를 모았다더라, 평균 은퇴 자금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과연 그 숫자가 정말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개인연금 제도가 자리 잡은 미국 보통 사람들의 은퇴 이야기를 통해 숫자 너머의 진짜 중요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67살,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년 전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일하며 생계를 꾸리는 것이 점점 힘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은퇴 당시 그녀의 퇴직연금 계좌, 즉 미국식 퇴직연금 제도인 401k에는 약 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40만, 50만 달러는 모았다고 하는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아 부끄러웠죠. 하지만 막상 은퇴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더뎠습니다. 그녀는 매달 미국의 국민연금격인 소셜 시큐리티로 약 1,800달러를 받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고 병원비는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추가보험으로 해결합니다. 물론 큰 돈이 없으면 불편한 점도 있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그만큼 더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66의 한 남성.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34년간 근무하고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그의 401k 계좌에는 무려 42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늘 어둡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어릴 땐 1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 10억도 부족하다는 말이 딱 제 이야기 같네요. 그는 매달 지출 계획을 꼼꼼히 세웁니다. 계산상으로는 한 달에 3,000달러까지는 써도 괜찮다고 나오지만 막상 돈을 쓰려고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는 물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병원비, 그리고 가끔씩 손주들에게 쥐어줘야 할 용돈까지. 모든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그는 소셜연금도 매달 2,400달러나 받지만 마음의 여유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모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돈은 많아도 그 돈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이 저를 계속 짓누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69, 평생을 프리랜서로 살아온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401k 계좌가 없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정기적인 퇴직연금도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20년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은 온전한 자기 소유의 집이 있습니다. 그는 매달 소셜연금으로 약 1,900달러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는 자신을 없는 만큼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처럼 목돈을 모아두진 못했죠. 하지만 빚이 없고 더 큰 욕심도 없습니다. 가끔 병원 가는 건 걱정이지만 필요할 땐 단기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충당해요. 그는 돈을 관리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관리합니다. 매년 한 번씩 생활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은퇴라는 게 결국 돈도 중요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더라고요. 그걸 몰랐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은퇴 자금의 액수가 우리의 노후를 결정하는 유일한 열쇠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통계의 함정에 빠집니다. 60대의 평균 401k 잔액은 약 57만 달러다라는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자산가가 평균을 크게 끌어올린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더 현실적인 수치는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모든 사람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수치입니다. 놀랍게도 60대의 401k 중앙값은 통계에 따라 9만 달러에서 21만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현실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평균이라는 허상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조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는 전략이 아니라 가진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의 은퇴 후 소득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개인연금, 혹시 있다면 임대소득이나 파트타임 소득, 그리고 배우자의 연금까지 모든 현금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의 총액이 아니라 앞으로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은퇴 후의 고정 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수입보다 지출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는 없는지, 과도한 차량 유지비가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거 비용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 고정 지출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인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401k는 특정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최소 의무 인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 역시 연금 수령 방식과 시기에 따라 세금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의 건강 상태, 생활비, 다른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수령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은퇴 계좌에 1억 원이 있든 5억 원이 있든 그 숫자 하나가 당신의 노후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는 대신 당신이 가진 자산과 앞으로 살아갈 당신의 삶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지출의 리듬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속도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누구나 미래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숫자라는 허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는다면 그 불안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